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Say No의 가르침,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은 내용도 분명히 있었지만 거부감이 약간 생기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굉장히 길어요. 물론 그 중에 주옥 같은 내용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이런 파트를 꼭 내가 읽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긴 책이고 논쟁적인 그런 책이지만 이 책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언더그라운드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책이죠. 이번에 출간이 되고 나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책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들,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봤는데 사실 소제목으로 쓸 내용들이 많아요. 스크래치 하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제로점, 요거를 좀 강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 저자가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모든 단어나 표현에 이 스크래치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쓰일 수 있어서 스크래치하라, 이렇게 각인시키는 것도 기억에 오래 남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자,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 어떻죠? 체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 체면에 흠집을 내라, 스크래치. 그리고 출발점, 이것도 스크래치예요. 출발점을 더 낮은 곳에 다시 그어라. 당신이 체면, 놓치고 싶지 않은 생활 수준, 그런 걸 아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점에서 무에서 이제 근근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돈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다. 진리는 심플한 거죠. 우리가 실패했다면 저 낮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체면. 내 생활 수준을 놓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창피함,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늘 갖고 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리 채널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세네카의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제자인 루실리우스에게 낮은 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엮은 침대에서 거적대기 걸치고 정말 딱딱하게 마른 빵, 이걸로 근근히 먹으면서 생활을 해보라는 거죠.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행운의 여신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언제든지 실패하면 다시 출발선에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불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체면, 그런 거는 어떤 관점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실패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낸다는 거죠. 빚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자 갚아야지, 원금 갚아야지. 다시 처음부터 조금씩 모으면 모으는 재미가 또 성취감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늘 그냥 꾸역꾸역 이자 갚고 원금 조금 갚고, 그러니까 삶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항상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죠. 제가 아는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투자로 굉장히 큰 부를 일궜다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가족들이 종교적인 그런 또 도움도 얻고 해서 저기 외곽 지역의 변두리, 옥탑방, 그런 좁은 방에서 온 가족이 새롭게 시작한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삶이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풍요롭게 되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의 생활을 경험을 하게 되면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체화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미리 절망하지 마라. 자, 현재의 처지로 미래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처지를 생각하면 미래가 거의 대부분 암담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볼품이 없잖아요. 뭐 경제적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사회적 네트워크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계산해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답이 없는 거, 뭐 지금 이 순간에 스탑 버튼을 눌러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저자분도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죠.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미리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현재에 열심히 분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면 막 논두렁에서 군사 몇 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황제가 되고, 춤추던 무위였던 여인이 황후가 되고, 미리 절망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나의 미래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자산도 축적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하고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미친 듯이 제대로 하면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영어 공부를 아주 미친 듯이 했어요. 그것이 기회가 돼서 그 배움의 확장이 엄청나게 뻗어나가게 된 거죠. 미리 재단하지 말고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대상이 무엇이 됐건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하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어쩌다 백만장자.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지? 또 내 적성이 무엇이지? 내 능력이 어떤 것에 유리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다가 거의 청춘을 다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적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이렇게 해도 막상 해보면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연히 어떤 것을 하게 됐는데 그게 나에게 너무 맞는 거죠. 그게 내 적성이 되고 너무 재밌어지고 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경험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직접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경험을 확장하고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력이 좋아야 되는 거야. 시도해보고 행동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으네, 뭐 이런 경험도 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만장자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백만장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답변이 우연한 기회, 세렌디피티, 상황의 힘,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시행착오, 그리고 뭐 예전 직업과의 연관성, 또는 이전 고용주가 놓친 기회, 어떤 곳에서 일하다가 관찰을 해보는데 아니 저런 거 하면 잘할 텐데 왜 못하지? 그 업계를 알게 되면서 그 놓친 기회를 또 내가 잡아서 이렇게 또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거의 모두의 백만장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쩌다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내 적성은 이거야 뭐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저 일을 해야지 이렇게 연구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분투하다 보니 이것이 내 적성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를 포착. 여기까지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기회를 포착했을 때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그 일을 내 능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사랑하고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회는 어쩌다 오는 것인데, 우연하게 오는 것인데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에 애정을 가질 때,
사랑을 가질 때 내 적성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다. 이것의 결과가 백만장자고 성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할까? 좀 전에 백만장자들은 일을 즐겁게 재미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재미가 없을까? 이런 고민에 또 빠지기 쉽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재미가 없는 것을 이 일이 나하고 안 맞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저자의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이 일을 완벽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점점 더 그 일을 알아가고 그러면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 지식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객이나 거래처나 그들에게 환호를 얻을 수 있죠. 나의 지식이.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심지어 존경도 얻게 되고 그러면 돈도 따라오게 되죠. 아니 그 일을 하는데 막 돈이 마구마구 벌린다. 돈이 막 따라오고 벌리게 되면 그 일은 매우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지겹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떠날 것이 아니라면 그 일에 대해서 넓게 깊게 탐구를 해보시는 거야.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의 책 10권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조차 공부하지 않고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분야 책 최소한 10권은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대략적인 뼈대라도 내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탐구하는 것들이 아주 고급 지식으로 이제 갖추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일 내가 넓고 깊게 아주 탐구하고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재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